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에서 영어 수업 맡고 있는 윤원조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사진하고 실물이 달라서. 네. 얘 뭐지? 약간 이러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네. 일단 저는 이제 다원에서 수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희문고등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제가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 6년 정도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 전반적인 이제 그런 부분은 브로셔에다가 좀 실어 놨습니다. 어 대원외고 뭐 그 하나고, 그다음에 외대부고, 그다음에 이쪽 동네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특징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명회가 이제 말이 길어지면 학원에서도 싫어하시고 어머님들께서 싫어하시다 보니까 포인트만 좀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영어가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어머님들께 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여고를 추천을 좀 많이 드렸어요. 경기여고가 요즘에 좀 영어가 좀 어려워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완만해서 괜찮다. 그래서 경기여고를 추천을 드렸더니 경기여고가 올해 시험이 대박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갖고 좀 죄송한 부분도 있었지만, 일단 영어가 이제 경기여고뿐만 아니라 지금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대치동도 그렇고 서초, 목동 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드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 복화, 그 다음에 리딩, 그 다음에 grammar writing. 제가 이 세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학생 어머님께 연락을 받았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작년 겨울에 이제 복학킹 수업을 한번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이번 시험 보고 나서 느낀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꼭 듣게 하겠다. 단어 때문에 아이가 시험을 좀 되게 망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제가 이제 어머니들께 설명회를 드리면 뭘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 제 소개팅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 제가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외모가 변해서 못 갈 수도 있지만, 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 동네 선생님하고 이제 소개팅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맞습니다. 저 이런 하기 위한 분이 너무 좋거든요. 네. 근데 그쪽도 마음에 안 들고 저도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네. 수업 얘기를 했겠죠. 네. 근데 그 선생님이 저보다 10살 정도 어렸거든요. 제가 올해 43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수업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 그 선생님이 어리다 보니까 문법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강을 듣고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부분 아이들 점수를 분별을 할 때 뭘로 분별을 하냐면 어휘 부분을 전체적으로 바꿔서 시험 문제 출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에다가 힘을 되게 많이 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복화 같은 경우는요, 그 어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암기를 지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다 단어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댑트라는 단어가 있을 때 요런 단어로 나오지 않고 어디저스트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묶여서 공부를 좀 해줘야 되고요. 일단 단어를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은 예비 고1까지입니다. 근데 단편적으로 단어하고 뜻만 매칭시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부분은 제가 써놨지만 동의어. 대부분 반의어는 잘 안 내시긴 하거든요. 반의어. 그 다음에 파생어, 글자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아이들 암기시키는 거, 섹션별로 암기시키는 거, 요렇게 아이들 공부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복학킹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요. 아이들 대부분 보면 뭐가 문제냐면 지문이 문제는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첨지라고 하죠. 1번에서 5번까지 보기에. 아이디 해석을 다 해놓고 1번에서 5번에 보기를 몰라서 틀린 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고3 모의고사 출제는 제가 작년까지 했고 올해는 지금 검수하고 있거든요. 고3 모의고사를. 근데 고3 모의고사도 아이들 보면 대부분 뭐에서 틀냐면 1번에서 5번에 해석을 다 해놓고 보기를 몰라서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예비고일 때 이 단어 부분을 굉장히 좀 단단하게 하고 가야 된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책들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단어를 외우게 시키실 때 제가 보기에는 뭐 저는 이제 능률 같은 걸로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처음에는 1서부터 60일까지 약 60일치로 외우게 시키시고요. 3회독 시키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단독으로 시키신다 한다면.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3일씩 묶어서 20일. 그 다음에 5일씩 묶어서 10일. 이런 식으로 해서 3회독으로 끝내고 나서 교재를 좀 바꿔주시는 게 좋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회독 할 때는 뜻하고 스펠링 요렇게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하실 때는 여기에 파생어라든지 그리고 기출 문제들이 요즘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들로 문제를 좀 많이 풀려주셔야 됩니다. 아이들 단어 설명만 하면 이거 늘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출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걸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 아까 보기에 있는 1번에서 5번의 보기의 단어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해 주셔야 되냐면 고3 수능 수준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능률북학 고급편 있죠. 고급편의 한 2분의 1 정도. 요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대치동 트렌드가 단어책이 있는 학교가 여자 학교는 숙명여고, 남자 학교는 단대부고 딱 두 학교였는데 경기고도 단어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희문고등학교가 2학년 때 단어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어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외우게 시켜주셔야 된다. 여기까지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리딩 잠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뭐가 부족하냐면 문해력이 좀 굉장히 부족합니다. 국어가 딸리니까 영어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머님들 요거를 측정을 해 보시고 싶다면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아이가 조금 잘한다. 그러면 올해 고3 거 3월달 모의고사를 풀리시면 되고요. 21번 또는 작년도 수능 풀리셔도 돼요. 21번 그 다음에 30번 많이 풀면 아이들 굉장히 좀 짜증을 내기 때문에 34번 네 질풍노도의식입니다. 네 그래서 21, 30, 34번 만약에 우리 아이가 조금 아직은 선행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올해 고2 3월달 모의고사 꼭 좀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3월 모의고사 번호는 똑같습니다. 21, 30번, 34번 21번은 주제를 찾는 문제거든요. 함축, 의미, 추론인데 애들이 이거 주제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안 하고 문제를 막 풉니다. 그래서 주제 문제 30번 문제는 어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휘 추론이라서 요거에서 봐야 될 부분은 정독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34번은 빈칸입니다. 빈칸은 결국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주제입니다. 그래서 답만 아이들 딱 칠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님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 줄로 주제를 쓰라고 꼭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쓰게 때 애들 대부분 한 줄로 글자 잘 못 쓰더라고요. 문장으로. 대부분 뭘로 쓰냐면 단어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꼭 한 줄 문장으로 꼭 쓰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요 부분 같은 경우 어머니들께서 해설 읽어보시면 요 부분 좀 분명하게 알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올해 고2 3월달 같은 경우는 1등급이 4.6%뿐이 안 나왔습니다. 문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올해 고2 3월달.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풀려주시고 만약에 어머님들께서 판별이 좀 힘드시다 그러면 브로셔 뒤쪽에 제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네, 장가 못 갈 것 같아요. 네, 저 그냥 애들이나 가리키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문제 풀린 걸 보내주시면 제가 어머님들께 연락드릴게요. 네. 그래서 요렇게 판별 좀 부탁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에 추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를 외대부고 올해 제가 보기에는 외대부고 제일 핫할 것 같아요. 외대부고가 그리고 하나 민사 요쪽 학교를 보내신다. 그러시면 뭐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실 거냐면 추론 문제 때문에 문제가 제일 되실 겁니다. 외고를 보내신다. 대원하고 한영외고가 있죠. 솔직히 영어는 한영이 더 어렵습니다. 대원보다. 대원이 어려운 거는 심형회 때문에 어렵거든요. 심형독은 그냥 교과서 2단인데 교과서만 보시면 되고 심형회는 4단위로서 토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부분은 좀 번외적인 부분이고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추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요즘에 힘은 중동 그리고 이번에 대치동에서 제일 핫한 학교 경기여고. 네. 경기여고가 장난 아닙니다. 시험지 수도 많고 추론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영어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솔직히 요거 굉장히 쉽게 문제 풉니다. 그리고 고3 거 문제를 풀면 어머니들께서 고1, 고2 거하고 고3 거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고3 때 되면 한국식 해설을 읽어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문단씩 옆에다가 내용을 정리해서
이 전체 주제가 뭔지를 꼭 잡는 연습을 좀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정규반에서 요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되면 뭐까지도 잘 되냐면 국어 실력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눈으로 띡 한번 읽고서 찾거든요. 그리고 뭐 고1, 고2 같은 경우는 벗 뒤에가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막 가르치시는데 예전 문두가 중요하다. 문장 끝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고3 때는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 테크닉을 제가 보기엔 지금 예비고를 쓰는 시기가 아닙니다. 제가 수능 7번 봤거든요. 표정이 네, 되게 엄숙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테크닉은 고3 때 쓰는 거지 예비고일 때는 정확하게 정독하는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만약 이게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난독증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어도 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고득점과 당연히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에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갈 건데요. 옛날에는 그냥 단어 나열해갖고 문맥 변화해갖고 그걸 라이팅 쓰는 걸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시험 문제가 지문을 주고 그 다음에 주제를 써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 부분을 뚫거든요. 여기에서 찾아서 쓰세요. 어형 변화시켜서 찾았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고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한 문제는 여기서 지문에 있지만 한 단어는 지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어 부분에 찾아 쓰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 부분이 일단 주제를 정확하게 못 잡으면 못 쓰겠죠. 그러니까 독해하고도 연결될 거고 그 다음에 동의어 부분, 어형 변화 부분, 문법과 어휘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시험 트렌드가 이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올해 경기고 잠깐 얘기 드리면 저는 어머니들께 이지망을 쓰신다 그러면 경기고 추천 정말 많이 드려요. 근데 올해 경기고가 잘하는 애들도 정말 많이 모였고 경기고 같은 경우는 시험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 1등 1컷이 대략 98 막 항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올해 1컷 87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제 때문입니다. 경기고 원래 이 문제 잘 안 나오거든요. 요거 이번에 5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거기다 단어까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경기고 쉽게 보시면 절대 안 된다.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단어의 어형 변화 그리고 문장 구조와 분석 필요한데요. 일단 문법 부분 잠깐만 얘기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 안내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들 좀 되게 많이 좀 지쳐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문법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 방학 때 꼭 정리는 시키셔야 돼요. 이번 방학하고 겨울 방학까지뿐이 문법을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가시면 요즘에 영어가 서브 과목이에요. 그래서 할 시간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정리를 하시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업을 듣고 나서 아이가 꼭 노트에다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옮겨 적으라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 문법책을 보시면 되게 깨끗해요. 그냥 눈으로 답만 딱딱딱 때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장 구조화 연습을 좀 시켜달라. 요거 꼭 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 지향하고 주관식 문제로 풀게 해달라. 어머니께 요거까지만 좀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에서는 이제 문법 좀 많이 나오는 학교는 일단 여고. 이 학교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숙명하고 진선이 제일 많이 나오고 여고 중에서는 경기하고 은광은 좀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남자 학교 같은 부분은 경기고가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산고등학교 이 학교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얘기 드리고 자, 제 수업 소개까지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만점 종교반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릴게요. 7월 13일서부터 저희가 이제 두 강좌로 좀 진행이 됩니다. 아침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 심화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오후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화로 12회로 마감이 된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반하고 심화반 차이는 저희가 수업이 원래 10시부터인데 9시 45분을 땡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5분짜리 미니 모의고사를 방학 때부터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 보고 그 다음에 아이들 리뷰 테스트까지 보면 시간이 일단 30분이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9시 45분서부터 저희가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프리뷰 복화라고 해서 저희가 복화킹에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10개 선정해서 요 부분에 대한 파상어 정리하고 여기서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대치동
목동, 그 다음에 서초 이쪽에 있는 기출 문제 풀이를 한다. 어휘 부분 문제 풀이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파생어 정의까지 같이 한다. 그 다음에 기본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문법인데요. 저희가 이제 브로셔에 이 부분은 담아놨습니다. 1주서부터 12주까지 뭐가 들어가는지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풀이. 원래는 제가 이 부분은 겨울 때부터 진행을 했는데 요즘에 영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일단 기출풀이를 여름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독해인데 이것도 브로셔에 저희가 담아놨거든요. 거의 빈칸, 순서, 삽입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심화반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똑같은데 문법 서술형이 추가가 된다. 여기에다 심화를 좀 저희가 두고서 설명을 하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업 진행을 하다 보면 문법 부분이 대략 20%, 서술형 부분이 30%, 독해 부분이 50%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이게 고3 거, 요거는 고2, 9월에서 11월 달 정도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일단 저희가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30명 인원 제한 둘 거고, 그 다음에 입반 테스트를 꼭 봐서 어머니들께 아이의 상태를 얘기를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머니들께 친절하게 이 부분에 안내를 드릴 거니까 요거까지 얘기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 시그니처 수업인 복학킹 요 부분만 좀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서부터 해서 4회로 저희가 진행이 되고요. 어떻게 수업하시냐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어머님. 일단 처음에 저희가 리뷰 테스트 하고, 요즘에 MZ세대 애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보상이 없으면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리월드 시스템, 네, 돈으로 줍니다. 1등 하면 5만 원. 네, 이런 식으로 매 수업 시간마다 주거든요. 네, 세죠, 어머님?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예비 중3 애들이 시험은 진짜 잘 보더라고요. 항상 1등이 예비 중3 애들 보거든요. 네. 고2까지 있는데. 네.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이제 프리뷰 복화라고 해서 아까 10개 선정해서 수업 교재 중에 10개를 선정해서 저희가 파생어를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복화 학습 첫 번째는 어근, 어미 이런 거 다 가리킵니다. 저희도. 그런데 솔직히 되게 어렵거든요. 시험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가리키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글자 비슷한 부분이라든지 테마별로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 뭐 이렇게 가리거든요. inspire, respire,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conspire, aspire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서 설명을 하고, 얘하고 또 conspire 같은 경우 음모를 꾸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플롯 뭐 이런 식으로 애들 줄거리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 쭉 단어를 쭉 설명을 합니다. 일단은 수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여기에다가 뭘 다냐면 기출 문제를 달겠죠. 문제를 풀어봐야지 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 현역 애들보다 재수가 잘하는 이유는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렇거든요. 문제 많이 풀고 정리한다.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 부분 좀 강화를 시켜서 아이들 쉬고 나서 5분 정도 단어 50개로 해서 앞에서 배웠던 부분을 한번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복화 기출풀이를 다시 한번 진행하면서 파생어 정리를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독해 부분을 진행을 할 건데, 독해 같은 경우는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 여기에서 구문이라든지 또는 단어 부분에서 답이 갈려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위주로 해서 아이들 문제를 풀리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독해를 정독하면서 단어까지 정리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수업 두 번째 부분이 끝나면 파이널 테스트를 한번 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희 어휘 통과서는 85%까지거든요, 어머니. 그러면 남겨서 요 부분의 리테스트를 보고요. 제가 1대1 클리닉을 진행을 해드려요. 요 시간에 뭘 할 거냐? 하프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10문제짜리.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요. 15분짜리로 해서 10문제로 저희가 모의고사를 볼 거고, 아이마다 단어가 부족한 친구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해서 요 부분에 대한 추가 단어를 줄 거예요. 어떤 친구는 복학킹 쉽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난도 단어로 제가 살짝 더 추가를 해줘요. 그리고 독해 부분 같은 경우도 아이의 능력에 따라서 더 1학년, 2학년, 3학년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자, 근데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어머님. 제 수업의 장점은 클릭입니다. 제가 장가를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클릭입니다. 이따 이제 시간표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올해 여름방학 때 시간표 좀 널널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제가 클리닉 다 진행하거든요. 1대1로 진행을 합니다. 조교 선생님도 따라서 붙긴 하는데 제가 조교 선생님들 부처를 보니까 예쁜 조교 선생님 일단 애들이 좀 잘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네. 네. 저희 조교 선생님들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 조교 선생님들이 퀄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조교 선생님하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하고 무조건 터치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업을 듣게 하셨을 때 효율을 올리시려면 무조건 클리닉을 꼭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방학 때 몸이 되게 많이 안 좋아지고 살이 더 찌는 이유는 이겁니다. 네. 요까지 얘기 좀 드리고요. 다른 선생님들하고 차이점도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예약제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옛날에 예약제 클리닉 안 하고 애들한테 풀어놨더니 애들이 한 30명이 옵니다. 저 혼자 있을 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별로 저희가 딱 10명씩 잘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로 해서 클리닉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1대1 맞춤 클리닉으로 진행을 하겠다. 요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연구실이 따로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강의실을 내주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학원에서. 저희 이제 복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끝나고 뒤에 조금 한 2시간 정도 남겨주실 클리닉 장소 주긴 할 건데, 나머지 기간은 저희 연구실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위치는 어디냐면 지금 다비치 안경 사라지고 있죠. 그 옆에 보시면 꽃집이 있고 거기 지하 1층입니다. 여기 정도 크기의 클리닉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스터디 카페처럼 아이들이 그냥 와서 공부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자고 있으면 깨우고, 만약에 시끄럽게 되면 저희가 카메라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저 두 번째 이 친구 좀 조용히 좀 시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밴드 관리하고요. 등치가 큰 걸로 봐서 좋은 것 같죠? 네. 제가 직접 이렇게 아이들 1대1로 클리닉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교 선생님도 놀고 있죠? 네. 네, 조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클리닉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참석을 잘 해주신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거는 선배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100%다 만족은 못 하시겠지만 어머니께서 요거 잘 살려주신다라고 하면 솔직히 수업을 2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저희 이제 수업 시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제가 이제 뭐 미탐 가면 또 미탐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네. 일단 다운이니까 다운이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저희 진행이 되고요. 클리닉은 요 시간 제가 월요일만 조금 쉴 것 같고 나머지 시간들, 그리고 10시 이후에도 저는 클리닉 진행합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네, 집에는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머님들께 이제 시간을 안내를 드리긴 할 건데, 요 시간들에 대해서 클리닉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만약에 제가 제대로 안 한다 연락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제 번호고요, 어머님. 뒤에 브로셔 뒤에 제 번호 또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뭐 외대부고라든지 하나고라든지, 제가 민사고 빼고는 대원외고, 한영외고까지 모든 학교를 다 수업을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연구실에서 제 수학 선생님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또 학교별 설명을 한번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희문은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쭉 설명 한번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